이른 아침 도심 외곽의 현대미술관은 고요했습니다. 회색빛 건물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아직 문을 열지 않은 미술관 앞에는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박은정, 60살의 미술관 관리인이었습니다. 오늘도 추운데. 은정은 작게 중얼거리며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익숙한 동작으로 정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는 스위치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딸깍 하나씩 불이 켜지며 미술관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1층 로비부터 3층 전시실까지 은정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순서로 시작되었습니다. 먼지를 닦고 온습도를 확인하고 작품 하나하나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잠든 아이를 깨우지 않으려는 어머니처럼 작품들을 대하는 그녀의 태도에는 특별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2층 전시실에는 인상파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네의 수련, 르누아르의 초상화, 그리고 이름 없는 화가들의 풍경화까지. 은정은 걸레질을 하다 말고 한 작품 앞에 멈춰 섰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들판을 그린 작은 유화였습니다. 이브 터치. 참 자유롭네. 그녀는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닌 혼잣말을 했습니다. 작품을 보는 그녀의 눈빛은 단순한 관리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가의 눈이었습니다. 세계층, 빛의 방향, 붓질의 흐름을 읽어내는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곧 고개를 돌리고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접은 꿈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생계를 위해 내려놓았던 화가의 꿈. 이제는 그저 남의 그림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좁고 가팔랐습니다. 은정의 숨소리가 조금 거칠어졌지만 그녀는 익숙하게 계단을 올랐습니다. 3층 끝자리, 가장 조용한 전시실. 그곳에 그 작품이 있었습니다. 미완성 유화. 크기는 가로 2m, 세로 1.5m에 달하는 대형 작품이었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석양지는 바다가, 오른쪽에는 외로운 등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품의 중앙 가장 중요한 부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물감이 칠해지지 않은 하얀 캔버스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매일 아침 이곳에 올 때마다 같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안타까움, 아쉬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갈증. 완성되지 못한 이 작품은 마치 그녀 자신의 삶 같았습니다. 왜 완성하지 못했을까? 은정은 조심스럽게 작품에 다가갔습니다. 규칙상 전시된 작품에 손을 대는 것은 절대 금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저도 모르게 허공으로 올라갔습니다. 캔버스를 만지지는 않았지만 마치 붓을 든 것처럼 공중에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에 배를 그렸다면. 그녀의 눈이 빛났습니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완성된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석양을 향해 나아가는 작은 배 한 척. 그 안에 앉은 사람의 뒷모습. 그것만으로도 이 그림은 완전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곧 손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깨달은 그녀는 황급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욕망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정신 차려, 박은정.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관리인일 뿐이라고, 더 이상 화가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 말을 할 때마다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출근 시간이 되어 다른 직원들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은정은 마지막으로 미완성 유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전시실을 나왔습니다. 오늘도 미술관은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관람객들이 들어오고 설명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진 찍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은정은 그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오늘 최도연 관장이 일주일간의 해외 출장을 떠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빈자리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기회가 되리라는 것을. 미완성 유아는 여전히 3층 전시실에서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최도연 관장이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일주일간의 유럽 출장이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미술관 앞을 떠나는 것을 본 은정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도감이었을까? 아니면 기대감이었을까? 그녀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관장님 없는 일주일이네. 큐레이터 윤지아가 은정 옆에서 말했습니다. 40대 중반의 지아는 은정과 가장 가까운 동료였습니다. 그녀는 은정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은정 씨, 좀 쉬엄쉬엄해요. 관장님 안 계시는데 뭐. 아니에요, 괜찮아요. 은정은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3층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완성 유아가 있는 그곳으로. 지아가 사무실로 들어가자 은정은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3층 전시실은 평일 오전이라 한산했습니다. 간혹 관람객 한두 명이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은정은 미완성 유아 앞에 섰습니다. 언제 봐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완성되지 못한 채 멈춰버린 시간. 그것은 마치 그녀 자신의 모습 같았습니다. 작품 설명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작가 미상 1970년대 추정. 미완성 작품. 기증자의 요청으로 현재 상태 그대로 전시. 은정은 그 글귀를 수없이 읽었습니다. 누가 그렸는지, 왜 완성하지 못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여기서 멈췄을까? 은정의 손가락이 다시 허공을 그렸습니다. 빈 캔버스의 중앙 부분. 석양지는 바다와 등대 사이의 빈 공간. 그곳에 무엇을 그려야 할지 그녀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배였습니다. 석양을 향해 나아가는 외로운 배. 그 안에 앉은 사람의 뒷모습. 갈매기 한두 마리가 배를 따라가는 모습. 그것만 있으면 이 그림은 완성되었습니다. 은정은 확신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은정은 식당에 가지 않고 3층에 남았습니다. 관람객들이 모두 1층 카페테리아로 내려간 사이 전시실은 텅 비었습니다. 은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박은정. 정신 차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작품 앞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품을 보호하는 낮은 펜스를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까이 다가가 캔버스를 자세히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물감의 질감이 보였습니다. 50여 년 전의 붓질이었지만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석양의 주황빛은 카드뮴 옐로우와 번트 시에나를 섞은 것이었습니다. 바다의 푸른색은 프러시안 블루에 약간의 바이올렛을 더한 것이었습니다. 은정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작가, 색을 정말 잘 썼어. 감탄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질투심도 일었습니다. 왜 자신은 이런 그림을 그릴 기회를 갖지 못했을까? 왜 생계 때문에 붓을 놓아야 했을까? 은정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오후가 되자 관람객이 조금 늘었습니다. 은정은 1층으로 내려가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작품 생각뿐이었습니다. 걸레질을 하면서도 안내를 하면서도 그녀의 정신은 3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미술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했습니다.
지아가 은정에게 같이 저녁 먹자고 제안했지만 은정은 정리할 게 남았다며 거절했습니다. 에이, 관장님도 없는데 일찍 가요. 괜찮아요. 먼저 들어가세요. 지아가 떠난 후 미술관에는 은정만 남았습니다. 경비원이 외부 순찰을 돌고 있었지만 건물 내부에는 그녀 혼자였습니다.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은정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마치 의식을 치르듯 한 계단 한 계단 올랐습니다. 전시실의 조명은 자동으로 어두워졌지만 각 작품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는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미완성 유화 앞에 섰습니다. 은정은 가방에서 작은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그녀가 몰래 들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화가의 꿈을 접었지만 스케치만큼은 계속해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은정은 작품 앞 벤치에 앉아 연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북에 빠르게 선을 그어 나갔습니다. 미완성 유화의 빈 부분을 채우는 그림이었습니다. 배의 형태, 사람의 실루엣, 갈매기의 날갯짓.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30분, 1시간이 흘렀습니다. 스케치북 위에 완성된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은정은 자신이 그린 그림과 실제 작품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녀의 그림이 그 작품의 빈자리를 정확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스케치북 위의 그림은 2차원이었습니다. 은정이 원한 것은 실제 캔버스 위의 완성이었습니다. 진짜 물감으로, 진짜 붓으로. 미쳤나? 내가 지금.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가방에서 작은 물감 세트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친구 정미라가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그릴 나를 위해서라는 메모와 함께. 은정은 물감 튜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카드뮴 옐로우, 프러시안 블루, 번트 시에나, 티타늄 화이트,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감들이었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돼. 그녀는 중얼거렸지만 손은 이미 물감 튜브를 열고 있었습니다. 작은 팔레트 위에 물감을 짜냈습니다. 색들이 팔레트 위에서 빛났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색이었습니다. 은정은 붓을 들었습니다. 가느다란 붓이었지만 그녀의 손에 쥐어지자 마치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무기이자 도구, 창조의 도구.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녀는 작품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펜스를 넘어섰습니다. 규칙을 어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붓끝이 캔버스에 닿기 직전 은정은 멈춰 섰습니다. 마지막 이성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이것은 범죄였습니다. 전시된 작품을 훼손하는 행위. 관리인으로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은정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것이 작품을 향한 것인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붓끝이 캔버스에 닿았습니다. 첫 번째 선이 그어졌습니다. 붓끝에서 푸른색 물감이 캔버스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은정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40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그녀의 손은 정확히 움직였습니다. 바다 위에 작은 배의 윤곽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전시실의 고요함 속에서 은정의 숨소리와 붓이 캔버스를 스치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세상에서 자신과 이 그림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배의 형태가 완성되었습니다.
작지만 견고한 나룻배였습니다. 석양을 향해 나아가는 배. 은정은 번트 시에나와 티타늄 화이트를 섞어 배 안에 인물을 그렸습니다. 뒷모습만 보이는 사람. 노를 젓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이렇게, 맞아, 이렇게. 은정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닦지 않았습니다. 붓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치 40년 동안 갇혀있던 무언가가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30분이 더 지났습니다. 갈매기 2마리가 배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물결의 반짝임도 추가되었습니다. 은정은 한 걸음 물러서서 작품을 바라보았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50년 동안 미완성이었던 작품이 마침내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석양, 등대, 바다, 그리고 그 중심의 배.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외로움, 희망, 여정. 내가 이걸. 은정은 자신이 한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작품을 훼손했습니다. 아니, 완성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말일까요? 은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급히 붓과 팔레트를 치웠습니다. 물감 튜브를 가방에 넣고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감 자국은 없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은정은 마지막으로 작품을 바라보았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완성된 그림은 숨 쉬는 것처럼 살아있었습니다. 내일 출근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은정은 전시실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을 때 그녀는 비로소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은정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죄책감과 성취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파괴한 동시에 창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정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미술관 건물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 그녀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도 계속 그 작품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전시실 문을 열었습니다. 작품은 그대로였습니다. 어젯밤 그녀가 그린 배와 사람, 갈매기가 여전히 캔버스 위에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은정 씨, 뒤에서 지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은 화들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지아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3층부터 시작하세요? 아, 네. 그냥 공기 좀 쐬려고요. 은정은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지아는 작품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 그림, 뭔가 달라 보이는데요? 은정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네. 전에는 뭔가 허전했는데 지금은 기분 탓인가? 지아는 더 자세히 보지 않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은정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은정은 하루하루가 고문 같았습니다. 누군가 발견할까봐 두려웠지만 동시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에 서운함도 느꼈습니다. 그녀의 작품이었습니다. 비록 남의 그림을 완성한 것이지만 그 붓질은 분명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은정은 친구 정미라를 만났습니다. 미술관 근처 작은 카페에서였습니다. 50대 중반의 미라는 은정의 미술대학 동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화가의 꿈을 꾸었지만 은정은 일찍 꿈을 접었고 미라는 작은 화실을 운영하며 그럭저럭 버티고 있었습니다. 은정아,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미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은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라야, 나 큰일 저질렀어. 뭔데? 은정은 조심스럽게 자신이 한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완성 작품을 완성한 것, 몰래 붓질을 한 것. 미라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미쳤어? 전시된 작품에 손을 대다니. 나도 알아.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 그 그림이 계속 나를 불렀어. 미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정아, 넌 평생 그림 그리고 싶었잖아. 나는 이해해. 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해. 관장이 알면. 알아. 해고될 거야. 아니, 그보다 더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어땠어? 40년 만에 다시 붓을 든 기분이? 은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라야, 살아있는 것 같았어. 그때만큼은 나흘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오전 11시 미술관 정문에 검은색 승용차가 도착했습니다. 예정보다 사흘이나 빠른 귀국이었습니다. 최도연 관장이었습니다. 유럽의 기상 악화로 전시회가 취소되어 급히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은정은 1층에서 청소를 하다가 관장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관장은 피곤한 표정으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인사를 했지만 관장은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잠깐 전시실 한 바퀴 돌겠네. 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은 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관장은 항상 출장에서 돌아오면 전시실을 점검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모든 작품을 확인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은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관장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소리, 그리고 잠시 후 3층으로 올라가는 소리.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분, 2분, 3분. 은정은 1층 로비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각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은정 씨, 관장의 목소리가 건물 전체를 울렸습니다. 분노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모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정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당장 3층으로 올라와. 은정은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2층을 지나 3층으로. 전시실 문 앞에서 관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분노보다는 충격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죄송하다는 말로 될 일이야? 전시된 작품에 손을 대다니. 그것도 관리인이 CCTV로 확인하고 온. 관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계단 아래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하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은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완성하고 싶었어요. 50년 동안 미완성이었던 그 작품을. 완성? 내가 무슨 권리로? 관장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작품을 돌아보았습니다. 완성된 미완성 유화를, 석양을 향해 가는 배와 사람을. 그 순간 관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작품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배를 그린 붓질을, 사람의 뒷모습을, 갈매기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붓질은 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은정을 돌아보았습니다. 분노가 아닌 경악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렸어요? 네. 이 화풍, 이 붓 터치. 관장은 작품과 은정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오래된 기억, 잊고 싶었지만 잊을 수 없었던 기억. 당신, 어디서 그림을 배웠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은정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독학했습니다. 미술대학을 다녔지만 졸업하지는 못했고, 아니, 그게 아니라, 관장은 다시 작품을 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붓질, 내가 아는 사람이, 아주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 관장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관장님, 괜찮으세요? 관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슬픔, 그리움, 그리고 희망. 박은정 씨, 당신 나이가 60입니다. 태어난 곳은 모릅니다. 저는 보육원 출신입니다. 관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보육원, 언제부터? 5살 때부터라고 들었습니다. 그 전 기억은 없어요. 손목을 보여줄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요청이었습니다. 은정은 어리둥절했지만 소매를 걷었습니다. 왼쪽 손목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다쳤다고 들었지만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관장은 그 흉터를 보자 비틀거렸습니다. 지아가 황급히 그를 부축했습니다. 관장님, 괜찮아. 관장은 가까스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혹시?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시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완성된 작품만이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관장은 그날 은정을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른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고 은정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3층 전시실 완성된 작품 앞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55년 전 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에게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5살이었어요. 어느 날 공원에서 놀다가 사라졌습니다. 은정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경찰이 수개월 동안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요. 부모님은 그 충격으로 몇 년 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평생 여동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단서는 없었어요. 관장은 작품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동생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5살밖에 안 됐지만 붓을 잡는 방법이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왼쪽 손목에 흉터가 있었다고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살 때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생긴 흉터였습니다. 초승달 모양이었어요. 은정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흉터,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흉터였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관장님의 여동생이라는 증거는 없잖아요. 흉터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화풍도 많은 사람이 비슷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관장이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DNA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확실히 알고 싶어요. 은정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유전자 검사센터의 명함이었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약 정말 관장의 여동생이라면
60년을 살아온 자신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워요.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럽고 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박은정 씨, 그는 은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제 여동생이라면 저는 평생의 숙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당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어요. 그날 밤 은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관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5살 이전의 기억. 그녀에게는 없었습니다. 보육원에서의 삶만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꿈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넓은 공원, 흔들리는 그네, 누군가의 웃음소리. 그것이 기억인지 상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은정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유전자 검사센터를 찾았습니다. 관장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간단한 과정이었지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검사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은정에게는 평생같이 느껴질 시간이었습니다. 미술관으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관계는 묘하게 변했습니다. 관장은 더 이상 은정을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마치 깨질까봐 두려운 도자기를 다루듯이. 사흘째 되는 날 관장이 은정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 낡은 사진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관장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55년 전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 그림을 그리는 사진, 그네를 타는 사진. 이게 제 여동생입니다. 최유진이었어요. 은정은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아이의 눈빛, 미소, 무언가가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이 사진은 실종되기 일주일 전에 찍은 거예요. 관장이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아이가 큰 캔버스 앞에서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열심히 무언가를 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진이는 항상 석양을 그렸어요. 바다와 배를. 정확히 당신이 그린 것처럼요. 은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많았습니다. 관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결과를 기다려 봅시다. 하지만 은정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은정은 정미라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미라의 작은 화실에서였습니다. 은정은 관장과의 대화, DNA 검사,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믿어지지 않아. 미라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은정아, 그런데 넌 어떤 기분이야? 가족을 찾게 될지도 모른다는 게. 모르겠어. 은정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 55년 동안 나는 박은정이었어. 보육원에서 자란 박은정. 그런데 갑자기 최유진이라고 하면 나는 누가 되는 거야? 미라는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정아, 넌 여전히 너야. 이름이 바뀐다고 내가 살아온 55년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내 기억은? 내가 잃어버린 5년은? 은정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습니다. 넓은 거실,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누군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림을 그려주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이렇게 붓을 잡는 거야.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
그가 누구인지 보려고 고개를 들었지만 얼굴은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안전함, 사랑, 가족. 은정은 눈물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은정과 관장은 함께 검사센터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검사실 직원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결과는 봉투 안에 있습니다. 관장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정도 숨을 참았습니다. 관장은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읽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관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종이를 떨어뜨리고 은정을 끌어안았습니다. 유진아, 유진아. 그는 울먹이며 반복했습니다. 은정은 그의 등을 느꼈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종이를 주워 읽었습니다. DNA 일치율 99.97%. 남매 관계가 확실합니다. 은정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5년 만에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찾았습니다. 오빠. 그 단어가 입에서 나왔을 때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55년 동안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공원에서 놀던 날, 그네를 밀어주던 오빠, 함께 그림을 그리던 거실, 엄마의 웃음소리, 아빠의 따뜻한 손. 오빠, 미안해요. 기억 못해서. 아니야, 유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도연은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55년 동안 찾던 동생. 이제야 다시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검사센터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이 맑았습니다. 은정은, 아니 유진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60년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은정으로 살았던 세월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오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함께 가자. 집으로. 도연이 말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미술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곳에 완성된 작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오빠를 다시 이어준 그림이. 두 사람은 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석 달이 흘렀습니다. 미술관에는 특별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3층 전시실, 그 미완성 유화가 있던 자리에는 이제 새로운 설명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석양을 향하여 작가 미상 1970년대, 최유진 완성 2025년. 55년의 시간을 넘어 완성된 작품. 이 그림은 한 여성이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고 두 남매가 재회하게 된 기적의 증거입니다. 유진은 그 팻말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박은정이자 최유진이었습니다. 두 이름 모두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55년의 삶을 부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유진아. 뒤에서 오빠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관장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을 찾은 오빠였습니다. 새 작업실 준비 다 됐어. 한번 볼래? 정말요? 유진의 눈이 빛났습니다. 도연은 동생을 위해 미술관 4층을 개조했습니다. 넓은 창문이 있는 작업실이었습니다. 이젤과 캔버스, 온갖 물감과 붓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마음껏 그려. 55년을 기다렸잖아. 유진은 작업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햇빛이 쏟아지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새 캔버스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설렘이었습니다. 무엇부터 그릴까? 유진은 팔레트에 물감을 짜냈습니다. 카드뮴 옐로우, 프러시안 블루, 번트 시에나. 익숙한 색들이었습니다. 붓을 들었을 때 40년의 공백이 사라졌습니다.
첫 번째 붓질이 캔버스에 닿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한 달 후 미술관에서는 특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최유진 개인전 되찾은 시간. 유진이 지난 한 달 동안 그린 작품들이었습니다. 모두 바다와 석양 그리고 여정을 주제로 한 그림들이었습니다. 개막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지아, 미라, 그리고 미술관 직원들 모두가 유진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은정 씨, 아니, 유진 씨. 지아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멋져요. 당신이 이렇게 훌륭한 화가인 줄 몰랐어요. 고마워요, 지아 씨.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미라는 유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은정아, 축하해. 내가 평생 꿈꾼 날이잖아. 미라야, 내가 준 물감 세트. 기억해? 그게 모든 걸 시작하게 했어. 두 친구는 웃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시장 한 구석에서 도연이 동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55년을 찾아 헤맸던 동생. 이제는 화가로서, 가족으로서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유진은 오빠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셔서. 아니야, 유진아. 내가 스스로 찾은 거야. 용기를 내서 그 붓을 든 거잖아. 도연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왼쪽 손목에 초승달 흉터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픔의 상처가 아니라 재회의 표시였습니다. 유진아, 앞으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야. 네, 오빠.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 저녁 전시회가 끝난 후 두 사람은 3층 전시실로 올라갔습니다. 완성된 석양을 향하여가 조용히 걸려 있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그림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네. 도연이 말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 동안 미완성이었던 이유가 있었나 봐요. 저를 기다린 거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을 향해 나아가는 배. 그 안의 사람. 그것은 유진 자신이었습니다. 긴 여정 끝에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 유진아, 이제 집에 가자. 네, 오빠. 집에 가요. 유진은 마지막으로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빠와 함께 전시실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평온했습니다. 미술관 방 가을 저녁 하늘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60년의 삶, 55년의 기다림, 그리고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이 순간으로 수렴되었습니다. 오빠, 내일은 뭘 그릴까요? 내가 그리고 싶은 거 그려. 이제 넌 자유야.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자유였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그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더 이상 꿈을 억누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두 남매는 석양을 등지고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내일을 향해, 함께 나눌 시간들을 향해. 미술관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3층 전시실의 석양을 향하여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완성된 기적의 증거로서